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날이 제법 따뜻해졌죠? 정말 바깥 공기에서는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아직 좀 싸늘한 감이 사라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이럴 때일수록 지역별, 또 물건별, 또 매입 시기별 등등해서 각양각색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미래를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희 쪽으로 맡겨주세요. 저희가 앞을 좀 내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는 물론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부동산 가이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할게요. 송성문 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송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을 열어놓을게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곳 그곳 내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볼 거고요. 끝자리 오늘 6356번입니다. 연결하죠.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십시오. 저희 어디를 가볼까요? 저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 네, 기름뉴타운. 3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그 30평대 전세 이렇게 떼어가지고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한 건가 궁금하신 거죠? 예, 매수하는 거. 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뉴타운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바쁘신가 봐요. 목소리가. 그래서 네, 바빠요. 지금 기름뉴타운 3단지를 사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살라고요. 아직 사신 건 아니고. 네, 아직 안 샀어요. 예, 30평대라고 하셨나요? 네, 30평대. 지금 시세는 얼마나 갑니까? 시세가 알아본 5억 게. 정도, 로얄층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가더라고요. 5억 정도요? 네,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5억 정도라면 가격 정도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네, 좋은데, 저는, 과연 그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네. 그리고 지금 전세 끼고 투자를 하려는 거죠? 네, 그럼 갭 투자 지금 형태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캡투자 네. 형태로. 지금 가격이 싸서 접근하시는 거라고 보이는 건데, 여기 네. 전세는 지금 얼마가요? 한 4억대 초반 가나요? 전세 한 4억 2천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8천만 갭이 한 원.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네, 8천. 네. 자, 8천만 원, 뭐, 이 정도라면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조금 네. 반대 의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왜 그러냐면 사실 투자 금액이 적고 부담이 없는 건 굉장히 좋은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어떤 동력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이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는 없나요? 혹시? 돈이 딱 그 좀 정도 여유- 선이에요? 네,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어떤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사실은 투자의 어떤 그 메리트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지금 보시면 지금 기름뉴타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쪽 그 기름역 근처에 있는 뭐 1단지라든가 6단지 뭐 이런 데들하고 가격 차이가 좀 크잖아요. 같은 뉴타운인데도. 뭐 여기는 한 6억대 정도 뭐 한 초중반 갈걸요. 그죠? 6억 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6억 한 초중반 가잖아요. 네. 여기 위에서 5억이라서 차이가 이렇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기름뉴타운하고 미아뉴타운하고는 좀 그런 형태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가격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미아뉴타운이.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는 기름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형태들 또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본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는 이쪽으로 해서 경전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전철이 개통이 돼서 굉장히 뭐 기대감이 높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상승하는데 그렇게 급등하게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이 주변 시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안정돼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서울 지역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는 곳도 있고 강남권 중심으로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또 투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앞으로 시장 장세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좀 조정 안정 시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에 지역적으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기름뉴타운이 뭐 급등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중심권 지역이 좀 안정세로 간다 그러면 이런 갭 투자로 이런 기름뉴타운이나 이런 지역들이 막 상승 동력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기름역 근처 뭐 기름뉴타운이지만은 이 오른쪽으로 기름뉴타운 확장 지역 있잖아요. 미아 사거리 있죠. 미아 사거리역 있는데 이 주변으로도 지금 새 아파트 공급이 좀 많이 들어와요. 기름 2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쪽 지역에서는 이 기름뉴타운 뭐 이런 거 생활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쪽 지역에서 새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동력이 굉장히 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안정 시기에 들어가는 갭 투자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주변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신규 주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맞겠지만은 금액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조금 무리수적인 생각이 좀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이런 기름이나 미안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고 가격이 내리지도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포인트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됐고요. 그러면 그 레미안 1단지, 6단지, 8단지 쪽은 괜찮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기름 뉴타운 어떤 그 미안 뉴타운 크기가 있잖아요. 세대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역 근처로 지금 이런 어떤 있는 데는 가격 방어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저 위쪽하고는 굉장히 거리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시세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그냥 5억대 있는데 여기 혼자 뭐 7억, 8억까지는 않겠죠. 그죠? 이 정도 선을 한 1억 정도 뭐 이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매수하는데 지금 시점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해주셔서요. 예, 다음 분 또 받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예, 궁금하신 건 알려주세요. 예, 그 목동 10단지 아파트 28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동 아파트 10단지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예,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목동 3년 전에 사셨어요. 예, 차익이 많이 있었겠네요. 왜냐면 지금 우리 서울시장이 가격이 막 급등하던 시점이 한 3년 전부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10단지. 지금 그러면 실거주하세요? 아닙니다. 그 실거주 안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는 안 하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목동 지역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죠. 지금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냥 제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변수는 굉장히 많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걸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면 저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근데 한번 점검 받으시려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금 이런 어떤 그 재건축을 보는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권에 아니면 어떤 지역에 조그만 단지가 아니고요. 목동은 이 10단지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목동 전체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규제 갑자기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나오면서 강화하면서 이런 강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데가 이제 목동이라든가 뭐 상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거든요. 80년대 후반 이제 뭐 안전진단 초기 단계 시작해야 되는 데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건 악재는 굉장한 악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로만 갈 것이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동의 이 전체적인 아파트 규모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노후도 주거 선호도 이런 걸 봤을 때 개발 압력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정책은 지금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는 쓰고 있지만 향후 몇 년의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목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전부 다 이 새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 그죠? 그런 게 중심이 돼서 가는 거고, 강남권이나 뭐 이런 목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도시 개발이 80년대부터 급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아요, 서울이. 특히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노후도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재건축을 이제는 해야 되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정비사업이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거쳐서 추진위를 만들고 뭐 조합 설립을 받고 등등등 하면서 뭐 관리처분을 받고 가면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부터 막고 또 뭐 그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가 뭐 초과이익 환수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지금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앞쪽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뭐 갔던 새 아파트가 된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반등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 뭐 뉴스 기사에 보니까 강남을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강남권에서는 웃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강남을 규제하면 실제적으로 강남에서 새 아파트, 입지 여건이 좋은 데들, 이런 데들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른다는 거죠. 희소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런 어떤 서울 전체적으로 중심 지역에 이런 대체지가 없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공급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조만간에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져요. 조만간이라는 거는 뭐 몇 개월 후가 아니라 뭐 2, 3년, 3, 4년 뭐 이런 어떤 시간을 보면서 개발 압력이 있는 곳들은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 한 가지는 이 전반적으로 목동 그러면 우리가 학군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책에 또 뭐 특목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선발 방식을 바꾸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또 이런 학군이 좀 중심이 되는, 이런 교육 여건이 중심이 되는 뭐 대치동이라든가 강남권 아니면 이런 목동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 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좀 단기적인 아니지만은 조금 중기적으로라도 보유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서울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강남권을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지라고도 보여지고, 또 개발 압력도 높은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어쨌든 뭐 3년 전에 매수하셨으면은 좀 저렴하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익도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급격한 어떤 희비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면서 한번 지켜보는 전략으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미나장 오셔서 궁금한 사항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일정 체크해드릴게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입지 우수한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3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7호선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 받을게요.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분 또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질 않죠? 다시 한번 전화를 시도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문자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접수된 내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현재 전세 거주 중이라고 하시면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이 기회에 매수를 할까 합니다. 독립문 극동 아파트 괜찮나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끝자리 4558번님. 어떻습니까, 대표님? 독립문 극동 아파트요. 사요 말아요. 일단은 뭐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시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문 극동 아파트 뭐 실질적으로 도심권에 위치한 아파트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강북 그 도심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데고요. 일단 매수하는 데는 지금 시점에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뭐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아파트 입지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좀 추천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할게요.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궁금하신 곳이요. 저희 어디 살펴드릴까요?
제가 구파발역 초역세권 그 힐스테이트하고 예. 광교 경기대역에 있는 한양 수자인 이 편한 세상 수자인 아파트. 예, 한양 수자인 그거- 아파트. 예. 예. 그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매수를 둘 중에 어느 곳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예, 예. 구파발역 인근 혹은 이제 광교 경기대역 인근 이쪽으로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예, 기다려주세요. 예.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외부신가 봐요. 예? 예, 외부에 계신가요? 오늘은 뭐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를 주시네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그 구파발에 있는 그 힐스테이트하고 광주 뭐 예.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근데 뭐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들어가 거주하려고. 실거주요. 근데 예. 실거주라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실거주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뭐 경기도에 있던 서울에 있던 어느 아파트든지 자기 어떤 여건 속에서 그 아파트 연차, 입지 이런 걸 따져서 가격대들이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양 끝에 있는 강북 그 서울의 그 북쪽 끝에 있는 아파트와 그 경기도권 아래쪽에 위치한 광교와 이 입지 여건이 완전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살기 편한 쪽 아니면 내가 어떤 거주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 주거지를 결정하는 거지 이 어떤 뭐 투자 목적이 어떤 결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두 군데다 다 비슷한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투자 일단은 목적이 결부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만약 예. 이 두 군데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곳이 사실은 둘 다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그렇게 막 급등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가격대는 아마 은평뉴타운 쪽이 조금 더 비싸죠. 거의 비슷하던데요. 아, 약간 차이나 비슷하거나 그러면 예. 몇 천만 원 차이가 났는데. 예, 근데 광교라든가 뭐 이런 좀 지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지역적인 특성이 완전히 틀린 곳이다. 또 한 가지는 예. 이 둘 다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가격이 급등할 곳은 아니다. 이 그런 예.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두 군데만 그냥 놓고 본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은평뉴타운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드릴게요. 예.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예.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예. 한양수자인은 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광교 신도시에 조금 뭐랄까 광교 그 경기대역 근처 바로 역세권이긴 하지만 이쪽 지역 예. 자체가 웰빙타운이라든가 이 광교산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개발 계획이 좀 틀린 곳이에요. 광교 예. 신도시를 만들면요. 예를 들면 업무타운 지역으로 만드는 곳도 있고 또 친환경 단지 이런 어떤 주거 환경을 좀 강조하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 판교 같은 데로 얘기하자면 동판교 지역은 상업시설, 뭐 교통 이런 업무시설을 만들면서 만든 거고 서판교 같으면 어떤 자연 친화적인 어떤 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광교 신도시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 가격을 놓고 보면 업무 지역이 이렇게 많고 교통 상업 지역이 많은 곳이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높아요. 친환경 예. 지역인 것보다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광교 신도시에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호수공원 옆으로 또 들어설 단지들도 많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한양수산이 위치한 이 지역 자체는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 가격을 막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30평대? 30평대 한 6억 3천 정도 가던데. 아, 6억 3천이요. 이 정도 예.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저 밑에 아래 역 쪽으로 보면 지금 그 입주한 비슷한 시기에 있는 도청 근처라든가 뭐 이쪽에 있는 위치 중심 지역의 아파트들은 지금 한 9억대 정도 선까지도 가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예. 그 도청역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는 9억대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요. 요 예. 가격 폭이 좀 커요. 그래서 예. 근데 요 퍼서 얘가 더 추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요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죠. 동판교, 서판교도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광교 신도시 그 지금 밑에 아래쪽에 중심 지역이 예를 들어서 10억, 11억, 12억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도 상승 여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이 아주 급등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요.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격이 낮아지진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요즘 갭 차이가 난다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막 오를 만한 입지는 아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저쪽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북쪽이라 지도를 또 옮겨야 되겠는데 자, 북한산 그 은평뉴타운 쪽은요.
예. 자, 은평뉴타운은 조금 여기하고는 입지가 틀려요. 예, 지금 예. 뭐냐면 이 구파발역 바로 옆에 있는 거 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저기는 지역적으로 좀 크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예. 구파발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위치한 데고, 지금 은평뉴타운입니다. 연차로 봤을 때는 한 10년 가까이 됐지만, 코너차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구파발역 주변으로 해서 주변으로는 삼성, 뭐 원흥 이런 지역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지축도 하고 있고. 이런 예, 것들이 주변에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냐면 서울로 들어오는데 은평뉴타운이 입지면은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거지로 그냥 환경으로만 얘기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급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지금 은평뉴타운이 그렇게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좀 더 뒤쪽으로 지축, 뭐 삼성, 원흥지구 이런 데가 생기면서 오히려 은평뉴타운은 같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이런 은평구라든가 일산 쪽으로 가면서는요, 이 3호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결국 예, 예. 광교 같은 데는 남쪽에서는 분당이나 이런 데서는 서울 진입하는 도로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은 예. 이 강북권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통일로라든가 이 3호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뭐 가격 방어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주거 환경 뭐 이런 어떤 변화는 크게 나올 거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상승 측면이 조금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은평뉴타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또 이제 마지막 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예. 어느 쪽에 관심 두고 계십니까? 아, 저기 강동구 둔천동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를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매수를 지금- 하시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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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거기가 다른 데 너무 올랐는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도 될까 싶어갖고 좀, 예. 네, 예. 판단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예, 예, 기다려주세요. 예, 예, 대표님 예,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둔천동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현대 2차 아파트를 현대 저희가 2차. 보고- 예. 현대 2차고. 예. 지금 그 가격이 좀 싼 것 같아서 그럼 투자 목적이에요? 실거주 하려고 다 보고 왔는데요. 네네.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네.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가요? 저희가 1층을 좀 보고 왔거든요. 아, 몇 평을요? 28평이요. 예, 1층을 봤는데 얼마 갑니까? 지금 4억 9천에서 저희가 좀 깎아주신다 그래갖고. 아, 예, 4억 9천, 예, 27평이. 4억 6천까지 조금, 예, 지금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네, 예. 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이거 예, 매수해도 나쁘지 않아요. 아, 거기요? 예. 뭐 지금 이런 거고요. 자, 예. 가격이 좀 싸다 그랬잖아요. 예. 싼 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연차도 예. 됐고, 뭐 지금 예. 얘도 80년대 뭐 후반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꽤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예. 가지는 단지 규모도 좀 작고, 예. 이러다 보니까 뭐 가격이 좀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제가 네.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실거주 측면도 있고 예, 지금 예. 여기 보훈병원역으로 해서 9호선도 연장이 되는 건 아시죠? 뭐 이 동네는 예, 다 예. 아시니까. 예, 그래서 예. 주변으로 해서 뭐 현대 1차라든가 뭐 3차 뭐 이런 지금 2차 뭐 이런 데들이 사실 뭐 주목을 좀 받는 거예요. 오래되긴 했지만. 예, 자, 예. 장점도 많고 또 여기 둔촌주공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면서 물론 예, 새 예. 아파트고 단지가 크니까 가격은 비교할 수 없겠죠. 예, 하지만 예. 주거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얘는 더 이상 손해볼 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둔촌 1차 뭐 현대 1차, 3차, 뭐 2차 이런 데들도 사실은 예. 이제 뭐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때가 다 왔잖아요. 예, 근데 예, 예. 안타깝게도 지분이 좀 많지 않다 보니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예. 리모델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9호선에 대한 연장의 어떤 호재들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도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혹시 리모델링 하면은 저희가 가진 1층을 또 1층을 갖게 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조건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 대신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죠. 내 자산평가. 이러면은 예. 로얄층보다 그 가격이 더 감정을 높게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1층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어쨌든 1층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